이번 시간에는 왜 컴퓨팅적 사고를 이공계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정갑주라고 합니다. 최근에 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그 컴퓨팅적 사고 내지는 프로그래밍 과목들을 이제 비이공계 학생들에게 필수로서 이제 그 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이제 컴퓨터학과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수업을 받는 이제 비이공계 학생들,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예술 문화 계열 학생들이 다 이거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거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왜 선진국에서는 뭐 대통령들,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나서 프로그램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가? 어, 이제 이것이 과연 그 모든 대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프로그래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팅적 사고를 이 대학교에 있는 모든 학과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 일반인들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이제 그 시대적 요구에 따른 이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아주 근원적 질문서부터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질 정도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컴퓨팅적 사고 과목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 심각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을 갖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컴퓨터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게 약간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산속에서 아예 그냥 세상 문명과 그 이제 분리되어서 그냥 모르고 살았던 사람 빼놓고는 아무리 나이 드신 분이라 뭐 어린 아이일지라도 사실 컴퓨터가 뭔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컴퓨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이제 이게 넌센스인 건지 넌센스 퀴즈 하자고 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에게 컴퓨터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뭐 컴퓨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면 아주 직관적이고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 컴퓨터는 인류가 발명한 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 중에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그 정교하고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이죠. 그래서 이 도구는 굉장히 많은 분야, 인류의 삶, 사회에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죠. 우선 초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난해한 계산들을 이제 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아주 정반대로는 이제 온갖 종류의 뭐 게임이라든지 뭐 영화 시청 등과 같은 이제 오락의 도구로도 지금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문서들, 서류들 내진 자료들이 이제 이 컴퓨터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많은 예술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의 특수 효과 이런 것들도 사용되고 있고 만화, 애니메이션 그리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컴퓨터 요새는 없이는 작업하기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 분야에서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생명공학 분야, 뭐 물리학, 뭐 아니면 각종 이제 기계 설계 같은 데서 아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뭐 다양한 관리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통신 도구로도 사용되죠. 이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메신저와 같은 것들로도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다양한 영업 도구로 사용되죠. 그리고 인제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것도 사용될 수 있고 어떤 교재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제 활용 분야는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자, 그랬는데 이런 어떤 컴퓨터라는 것에 대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생각, 어떤 우리가 컴퓨터에 갖고 있는 어떤 우리 어떤 선입관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작년 이제 2016년 그 3월 9일 서부터 3월 15일 사이에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서 두고두고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프로 기사인 이세돌 그 기사와 그다음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알파고가 이제 실제 바둑을 어 이제 두게 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둑 시합 이전에는 이세돌 기사가 뭐 가볍게 이길 것이다라고 뭐 좀 고전할지라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길 것이라고 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사실 이제 충격적이죠.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를 가볍게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각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인간과 대등한 관계에서 어떤 의미에서 더 우월한 입장에서 인간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로서 부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부속되어 있는 도구에서 인간과 대등한 관계를 로 존재로서 이제 우리에게 인식이 된 거죠. 자, 그 이전에 이제 사실은 뭐 컴퓨터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사용됐습니다. 뭐 아바타 같은 영화 제작에서는 이제 엄청난 첨단 그 이제 기술들이 사용을 해서 이제 아바타의 그 놀라운 영화를 만드는 데 사용됐고요. 그다음에는 뭐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각종 이제 소셜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마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제 서로 정보를 나누고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이 광활한 우주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뭐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같은 데 이제 많은 걸 사용되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요새는 이제 그 카메라에서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을 그냥 자동으로 인식해서 누가 지나간지나 이런 것도 인식도 하죠. 그리고 뭐 아주 친숙한 온라인 쇼핑몰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인간 삶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위대한 그 이제 일들한 인간들에게 어떤 보조적인 도구죠. 이런 뭐 영화 제작, 우주 시뮬레이션, 얼굴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거창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보조적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알파고 사건이 이제 인류 역사에서 무지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이와 유사한 일들은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사례들을 이제 일단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알파고라는 어떤 특별한 하나의 굉장히 예외적인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인간과 대등한 것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있었던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알파고와 유사한 사례들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컴퓨터들은 더 이상 이 우리의 도구, 종속적인 인간이 필요하면 그냥 그 파워를 켜서 가동시키고 필요 없으면 꺼버리고 그다음에 인간이 없이는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기계 내지는 보조적인 도구인가에서 이제는 혼자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인간과 경쟁하거나 인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들로 이제 컴퓨터들이 새롭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거죠. 자,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일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아무스라고 하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이아무스는 이제 작곡을 하는 이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아무스가 그 교향곡을 작곡을 해서 그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이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URL이 있는데 여기 유튜브 가게 되면 이제 그 공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작곡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술적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컴퓨터가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보고 나서 평이 나쁘지 않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컴퓨터.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이 존재가 나타났죠. 이거 이름은 이제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렘브란트 그림을 이제 그 딥러닝이라는 AI 그 테크닉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그런 화풍의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요 그 컴퓨터, 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그린 그림이 실제 뭐 이제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싼 고가에 이제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식을 투자하는 컴퓨터.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컴퓨터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익숙한 영역이긴 한데 요새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이제 인간 이제 그 주식 투자자보다 더 이제 좋은 어떤 실적을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URL이 있는데 이 URL에 가 보시면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 투자하는 소프트웨어 세계와 이제 이제 인간 주식 투자자 이제 상당히 전문가 세 사람 그래서 6개 팀이 이제 주식 투자를 경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충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3개가 인간을 이제 압도한 결과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기사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건 문서 작성하는 워드스미스라는 게 문서 작성하는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컬렉션 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 이제 요 URL에 있는 그 이제 기사에 따르면 2013년에 뭐 300만 개 정도 기사를 작성했다고 하네요. 얼마나 구체적인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AP 그 이제 통신사죠. 그 언론 통신사인데 여기에 이제 그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기사를 투고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충격적인 것이 인간 기자들은 사실은 기사를 하루에 많이 못 씁니다. 왜냐하면 검증도 해야 되고 뭐 자료도 모아야 되고 뭐 이게 그래서 사실은 몇 개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1년에 300만 개를 썼다는 얘기니까 쉬지 않고 기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기자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 어떤 속도로 이제 기사를 쓰는 거죠. 또 다른 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사례죠. 그러니까 구글의 셀프 드라이빙 카죠. 자율 운행 차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자동차 운전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면 이제 법률적 책임, 뭐 생명이 다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운전자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법적인 이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율 운행차가 나오게 되니까 이걸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운전자를 인정할 수 없냐, 있냐 없냐라는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 아마 미국에서는 이제 운전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아마 법률적 검토라든지 수정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이 기사에 갖는 의미는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구글 자동차 무인 그러니까 그 자율 운행차를 검토해 봤더니 거의 사람처럼 내지는 사람도 더 운전을 잘하더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이건 약간 이제 그 섬뜩한 이제 사례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그 무인 전함을 만들었습니다. 씨 헌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율 항해, 바다를 이제 자율해서 그러니까 사람 없이 항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잠수함을 뭐 수색하고 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사람이 없이도 이제 공격도 하겠죠. 전투도 치룰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실제 그냥
상상 속의 그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어떤 그 시제품들이 나와서 이제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제 근접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IBM 왓슨은 뭐 이 환자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실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내진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로 지금 이미 이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가천대 길병원에서 이 IBM 왓슨을 써가지고 이제 암 치료에 이제 사용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인간 의사들은 굉장히 이제 제한된 그 자료 내지 제한된 경험을 갖고 이제 환자를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IBM 왓슨 이제 이 컴퓨터는 이제 뭐 수천 권의 뭐 의학 서적,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이제 어떤 진료 기록들을 그 아주 순식간에 다 검토해서 이 환자의 상태에 가장 이제 정확하게 가장 이제 가깝게 이제 이제 설명되어진 자료들을 이제 해가지고 그걸 근거해서 진단을 하는 거죠.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신뢰하냐? 이건 아직은 이제 우리의 선입관이 있지만, 자, 이런 사례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 더 나올 것이며 실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이와 유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이제 이번 시간의 강의 이제 처음에 나왔던 왜 비이공계 학생들, 그러니까 인문사회, 예술, 문화 뭐 이런 분야 학생들이 컴퓨팅적 사고 내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느냐라는 그 이제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이제 다가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지금 방금 전까지 살펴봤던 것은 결국은 그 유명한 이제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얘기했던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패러다임의 시프트라는 것은 컴퓨터 역사로부터 계속은 시작은 됐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이런 컴퓨터들이 있었죠. 뭐 이런 서버 아니면 PC, 노트북 이런 것들이 나왔다가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태블릿,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컴퓨터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요새는 시계, 안경, 뭐 그다음에 드론 같은 거, 냉장고도 이제 아주 요새는 그 정교한 작업들 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집니다. 그 안에 음식이 뭐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앞에 설명했던 무인 자동차, 그리고 섬유. 요새는 이제 섬유에다가도 컴퓨터를 이제 심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수많은 기기들이 다 이제 컴퓨터와 결합이 되고 있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컴퓨터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앞에 놓고 그냥 화면 보면서 했던 그 컴퓨터에서 수많은 장비들이 컴퓨터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결국은 패러다임 시프트의 시작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 강의 처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알파고 사건 내지 인공지능의 어떤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이게 근원적으로 이제 어떤 패러다임이라는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될 시점에 도달한 겁니다. 자, 알파고 이전에 이제 그 패러다임의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거죠. 일단 그 이전은 자,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뭐 슈퍼컴퓨터도 있고 뭐 노트북도 있고 뭐 스마트폰도 있죠. 이거를 이제 컴퓨터 공학자, 전자공학자, 뭐 기타 공학자들이 이제 개발을 했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내지 일반인들이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구분이 돼서 자, 개발자의 영역과 그 다음에 이용자의 영역이 이제 구분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프로그래밍은 개발자의 세계에 속한 역할이죠. 그래서 이용자들은 프로그래밍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 이전 시대의 패러다임에서는 컴퓨팅적 사고를 뭐 비이공계, 인문, 사회, 뭐 예술 분야에서 배워야 될 이유는 없었던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결국은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그 알파고를 그냥 상징적으로 의미했을 때 그거 이후에 인제 우리가 직면하는 이제 그 어떤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인제 컴퓨터 공학자, 수학자, 뭐 기타 학자들이 인제 인공지능을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패러다임과 달리 된 게 뭐냐면 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하고 이제 경쟁하는 사회가 되어 버린 거죠. 그게 인제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곡을 하죠. 뭐 그림을 그리죠. 주식 투자를 하죠. 그다음에 기사를 쓰죠. 뭐 앞으로 이제 요리도 할 겁니다. 뭐 뭐 온갖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거는 더 이상은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좋은 거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점이 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인제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이 인공지능이 사실은 이 컴퓨터 공학자, 수학자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그 시대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협하 인간으로부터 독립되어 가는 내지는 인간과 경쟁하는 이제 존재로 인제 발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건데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제 어떤 인식, 믿음이 바뀐 거죠. 자, 과거의 인식, 과거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컴퓨터는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도구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죠. 필요 없으면 폐기 처분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돈 주고 새로 사도 되는 거고. 근데 즉 인류의 생산성, 효율성, 편리함을 제공하는 도구였죠. 그리고 필요할 때 쓰는 거고. 우리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피동적으로 인제 그 사용되는 도구였던 거죠. 근데 이제 미래, 현재도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이해해야 되는 존재로 이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인류와 경쟁하는 내지는 비교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워드 스미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사를 이제 막 써내죠. 그러면 인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쓰는 기사와 진짜 사람 전문 전문적인 인간 기자의 어떤 기사가 과연 어느 게 더 좋은 건가?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앞에서 봤던 씨 헌터라고 하는 그 이제 무인 전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거기에 이제 핵탄두 같은 거 싣고 막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 무인 전함이 이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인류의 삶을 위해서는 이것이 그냥 더 효율적인 것, 더 좋은 것, 뭐 이런 장비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기술,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나오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컴퓨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꼭 옳은 건가? 이 길로 가는 거. 아니면 그냥 내버려도 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인류 전체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을 과 이제 어쩔 수 없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죠. 항상 경계하지만 또 사실은 굉장히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 이제 그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이제 인류가 지금 이제 그 직면한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제기하는 이제 인문학적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비이공계 학생들이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그리고 인류의 문명, 인류의 생존, 인류의 발전, 인류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질문들입니다. 자, 우선 지금까지 인간이 인제 그 뭐 몇천 년 동안의 인제 인류 역사상 인제 그 이 예술성과 창의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의해서 인제 작곡이 되죠. 그다음에 그림도 하죠. 그리죠. 소설도 쓰고 있죠. 뭐 이런 거 온갖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는 인간들이 했던 다양한 테크닉을 아주 그 정교하게 그냥 어떻게 조립을 해 가지고 인제 그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작곡이라고 하면 작곡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테크닉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가지고 요리조리 조립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심각한 이제 내지는 그 인문학적 질문이 등장하는 거죠. 자, 예술성과 창의성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한다는 게 무엇인가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온갖 종류의 그 어떤 작곡 테크닉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음악을 작곡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들어봤더니 뭐 상당히 괜찮다. 그러면 그게 예술성이 있고 창의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인간이 작곡한 거에 비해서 더 낫다라고 생각해야 되나? 아니면 기계가 했으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창의적이지 않은 것이고 예술성이 없다라고 그냥 비하해 버려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그림 하나 그리기 위해서 이제 그 창작하시는 이제 예술가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많은 시간을 이제 썼죠. 뭐 영화나 이런 데 예술가들의 삶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컴퓨터의 어떤 컴퓨팅 그 파워, 그러니까 계산 능력과 보장이 되면 뭐 어마어마한 대량 제작이 가능하죠. 24시간 잠도 안 자고 이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작곡을 할 수도 있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질문이 이제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극적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술성과 창의성이라는 것이 인공지능, 이 알고리즘이라는 건 뒤에 잠깐 언급을 할 텐데 결국 컴퓨터가 이제 작동되는 그 이론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방법 같은 거.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컴퓨터의 인공지능으로 구현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는가? 이 질문을 이제 우리는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시 그 질문은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의 예술성과 창의성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거는 아마 이 만약에 이 수업을 예술문화대학 이제 학생들이 듣는다면 예술문화대학 학생들에게는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그 예술문화대학 학생들이 그 대학을 갔다는 얘기는 예술성과 창의성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 그거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것을 평생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해서 아마 이 예술문화대학에 지원을 해서 이제 입학을 했고 지금 학생을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컴퓨터, 인공지능은 이제 그런 예술문화 분야 학생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인간의 예술성과 창의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섬뜩하고 충격적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관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술 문화가 아니고 완전 다른 관점이죠. 자, 인공지능 알고리즘. 아까 얘기했던 알고리즘은 이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에 의해서 방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이제 워드스미스 같은 소프트웨어 있어요. 봤을 때. 자, 이 컴퓨터가 쓰는 이 기사가 과연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라는 거죠. 데이터들을 그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지는 어떤 그 통계 기법에 의해서 정리해가지고 그냥 분석 결과를 그냥 글로서 딱 써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걸 그냥 컴퓨터가 했으니까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논리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수학에서 나온 알고리즘 내지는 뭐 이런 그걸로 이제 표현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아마 법학 분야에서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객관성과 논리성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작성한 그 기사가 과연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다 보면 결국 거꾸로 그 질문은 우리 인간이 주장하는 객관성과 논리성은 무엇인가? 그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거의 원리는 무엇인가라는 인문학적인 어떤 근원적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이 사회과학
계열의 학생들이 아마 가장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자부심을 갖는 걸 겁니다. 객관적인 거죠. 논리성이라든지.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은 이제 그 분야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인간이 주장하는 객관성과 논리성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더 심각한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정의와 윤리라는 질문으로 가는 건데요. 자, 인공지능 자율운행차의 이제 사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질문을 제기했던 거죠. 하나의 사례를 얘기합니다. 자, 구글 자율운행차가 이제 탑승자를 태우고 이제 도로에서 주행 도중에 커다란 트럭하고 이제 충돌할 이제 사고 가능성이 발생한 거죠. 인공지능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제 주변 상황을 분석해서 그랬을 때 그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난 거죠. 이제 있는 거죠, 옆에. 이제 도로 옆길로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인도 쪽으로 이제 차를 이제 움직이면, 그러니까 그 사고를 피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 시점에 인도에 이제 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도로 들어가면 이제 많은 어린 아이들이 심하게 다치거나 죽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구글 자율운행차 내지는 그와 유사한 자율운행차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탑승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인도에 있는 그 어린이들을 죽게 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 건가? 아니면 인도에 있는 어린이들을 구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탑승자를 그냥 사고가 나도록 방치해서 탑승자가 그냥 도로에서 죽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의로운 건가? 라는 질문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율운행차와 같은 이런 것들은 미래에 가서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직면하게 되는 이제 질문인 거죠. 정의와 윤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왜냐하면 그 시스템, 공장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운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컴퓨터가 결정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는 항상 등장하는 질문이 됩니다. 누구를 구하는 것이 더 정의롭고 윤리적인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은 이제 정리하면 그거죠. 탑승자를 구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왜냐하면 자동차니까. 자동차의 목적은 탑승자를 안전을 지켜줘야 된다. 아니면 사람의 숫자, 예를 들면 10명을 구하고 1명을 죽이는다고 하면 10명을 구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그 질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인문학에서의 아주 그 근원적 질문,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수많은 이제 고민이 있었던 그 정의와 윤리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컴퓨터 인공지능에서 이제 부각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인간의 정의와 윤리는 무엇인가? 인간은 과연 정의롭고 윤리적인가라는 질문.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질문들이 닥칩니다.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이제 그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 인문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저술과 토론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기됐던 이슈들이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문학 분야에서 결론이라는 것이 이제 내려졌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컴퓨터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들, 특히 비이공계 분야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인문학적인 질문들이 과연 어떻게 컴퓨터로 구현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인류가 직면하게 될 이런 질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수많은 질문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 이 어떤 기계이면서도 지능적,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존재인 컴퓨터 인공지능과는 이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천진난만한 이제 어린이가 있죠. 근데 이 어린이와 그 다음에 미래에는 이 그러니까 지능을 갖는 이제 어떤 기계적 존재,
컴퓨터들이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일부 문제만 제기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서 발생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질문들은 깊이 뿌리를 찾아보면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인류가 고민했던 인문학적, 철학적 질문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나 정치, 플라톤, 그때서부터 나왔던 질문들이 다시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지난 한 100년 정도 세월 동안에 SF 소설, 영화, SF 작가들이 제기했던 미래 사회에 관한 그 상상력에 의한 질문들을 우리는 직면할 것이라는 거죠.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그 다음에 아이 로봇 같은 영화에서 우리가 봤던 그 질문들이 더 이상은 그냥 이런 어떤 그 공상과학 소설 작가들이 어떤 만들어낸 상상 속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이제 그 위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제기되는 질문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류 복지에 중요한 것은 이제 컴퓨터가 그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 그런 수많은 이제 질문들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알으면 사실은 이 수업, 컴퓨터적 사고를 이제 들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컴퓨터를 결국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서 만들어야 되죠. 그럼 뭘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얘기 나왔던 것을 들었으면 이제 그 인문사회 그 계열, 예술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느꼈을 겁니다. 아, 이거는 더 이상의 컴퓨터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넘어서 버렸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어떤 지능을 가진 어떤 인공적 존재를 이제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건 윤리, 공평, 객관성, 법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면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인공지능이.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맡겨야 되는가? 예를 들자면 이 컴퓨터를 가지고 전쟁을 맡기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 영화에 나오는 터미네이터 영화 같은 게 벌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하에 인공지능은 무기에 사용되면 안 된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가? 이제 인공지능을 가진 존재들을 사회에서 어떻게 포용해야 되는가? 예자면 그림을 그리는 컴퓨터, 작곡을 하는 컴퓨터를 과연 예술가로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거는 굉장히 어떤 아주 그 근원적인 거로 갑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과 유사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거는 이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특별한가? 내지는 이제 그런 철학적 질문으로도 가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신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과연 인간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건가? 아니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 자연 현상의 산물인가라는 이런 데까지 이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에게 제기하는 문제는 그 어떤 문제의 어떤 어떤 깊이 내지는 폭 이런 것들은 너무나 심오하고 넓어서 우리 어떤 인류가 아주 근원적인 것들을 다 이제 생각해야 될 수준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문학 분야 내지는 사회학 분야 사람들이 들어와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그 공상과학 소설가죠. 아마 3대 세 사람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이 아시모프가 이제 만들어낸 이제 소설 속에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 로봇 공학의 원칙이죠. 로봇을 만들 때는 이 세 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Run Around라는 작품, 1942년에 이제 이 로봇 공학의 3원칙이라는 게 Three Rules of Robotics,
것이 이제 그때 나온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1원칙이 뭐냐면,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거나 혹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서 인간에게 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어떤 행동을 했더니 인간이 해를 입는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고, 행동을 안 했더니 인간이 해가 가면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원칙은 뭐냐면, 로봇은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단, 이 원칙이 위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인간이 로봇에게 어떤 인간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면 로봇은 반드시 거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명령 외에는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3원칙은 뭐냐면, 로봇을 더 매우 흥미롭게 자신의 존재로 인정해 줍니다.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단, 로봇은 1원칙과 2원칙이 위배되면은 자신을 보호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인간과 로봇가 어떤 인공지능적 존재 로봇이 있을 때, 인간이 위험하면 로봇은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단순한 SF 소설가, 상상력이 풍부한 아주 창의적인 소설가의 이제 아이디어였는데, 자, 지금까지 이 수업 시간에 살펴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시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내지는 통찰력이 있는 그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들어온 것은 인문사회학도, 철학, 법학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나 이 수학자들이 그냥 만들어 놔가지고 그 나오는 결과가 괴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컴퓨팅적 사고를 안다는 게 무엇이냐면 컴퓨터는 결국은 인공지능도 동일하지만 컴퓨터 알고리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죠.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컴퓨터를 아는 거죠.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 다음에 그리고 이 프로그램과 어떻게 공존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결국은 비이공계 학생들 분야에서 학생들이 컴퓨팅적 사고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퓨팅적 사고라고 할 때 컴퓨팅이 뭐냐면 인간이 처리하던 지적 작업을 컴퓨터에 의해서 프로그램 또는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이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컴퓨팅이고, 자, 그렇다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를 이해한다는 건 결국은 프로그램 내지는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들어가면 결국은 작곡이라든지 그림 그리기, 기사 작성, 자동차의 자율운행 등 결국은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경이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들어가 보면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이제는 이걸 개발할 필요는 없겠죠. 이공계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뭐 관련 자료를 이제 이 강의에 포함시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곡하는 컴퓨터, 그림 그리는 컴퓨터, 신문 기사 쓰는 컴퓨터, 주식 투자하는 컴퓨터, 환자를 진료하는 컴퓨터, 운전하는 컴퓨터 등등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흥미로운 자료들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인류는 지금 이제 놀라운 어떤 전환의 시대에 이제 접어든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뭐 놀라운 이제 충격적인 도전을 제기한 거고, 이 도전에 이제 인류가 이제 현명하게, 그 다음에 이제 옳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대응을 위해서는 인문사회 분야, 예술 분야 포함한 그리고 이공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전 분야에서 이제 나서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